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랑 같이 청소년 집단 상담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럼 먼저 그 청소년 집단 상담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냥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핵심 목표가 뭘까요? 핵심은 역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지원이에요. 성장과 발달 지원이요. 네, 한 명의 상담자랑 여러 청소년들이 보통 정기적으로 만나죠. 만나서 각자 자기 생각, 느낌 이런 걸 편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아 정체감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아, 정체감 형성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채워주고 또래관계 기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 이런 걸 키우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그 학교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가 본데. 맞아요.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주로 이제 예방 아니면 발달 촉진 이런 교육 활동 목적으로 많이 운영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험 불안을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든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거죠. 아하. 근데 그 학교라는 환경 때문에 뭐랄까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학교는 아무래도 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참여자들끼리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 맞아요. 애들끼리 다 알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집단원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 집단 분위기나 참여도에 영향을 꽤 주거든요. 그렇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뤄야 하고요. 또 청소년기만의 특징도 고려해야 해요. 청소년기 특징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요? 뭐 반항심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피아제 이론에서 말하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생각이나 가설 같은 걸 세울 수는 있는데 네네. 네네. 근데 또 동시에 약간 기성세대, 어른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거나 편견을 갖기도 쉬워요. 아, 맞아요. 어른들은 다 똑같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래 관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집단 안에서 역동이 아주 활발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상담 동기가 낮거나 관심사가 확확 바뀌는 경향도 있고요. 변덕도 심하고. 네. 이런 청소년 집단원의 특징들, 이게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청소년 상담만의 어떤 독특한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허용적인 분위기예요. 허용적인 분위기요? 네.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아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요. 아,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괜찮구나, 판단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정화 효과가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 어떤 목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요. 작더라도 달성 가능한 성공 경험들. 이게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요. 네. 특히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아, 혹시 참여를 약간 꺼리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럴 땐 처음부터 막 무거운 얘기보다는요. 흥미를 느낄 만한 활동으로 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활동으로요? 네.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아, 여기 재미있는 곳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준비 과정에서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 상담 시작 전에요. 학교 관계자나 부모님께 이 상담이 왜 좋은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부모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아, 부모님 동의가 필수군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로 오게 된 경우에는요, 약간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상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불신이나 약간의 반감 같은 걸 이해는 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죠. 중립적인 태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장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또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를 더 잘 알게 되고요. 진로를 고민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 자아 발견과 진로 탐색.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위주로만 보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사회성을 키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니까 새로운 관계 맺는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연습해 볼 수도 있고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주죠. 또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예를 들면 이성 관계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쪽. 그런 것도 나누고 공감받으면서 극복할 힘을 얻고요. 또 신체적 심리적 변화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외로울 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이 정말 크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타인을 배려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면의 심, 그러니까 자아 강도라고 하죠. 그걸 키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 규칙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규칙이 있어야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역시 비밀 보장입니다. 비밀 보장이요? 네,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솔직한 이야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신뢰의 기본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멤버를 받는다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군요. 네, 그래야 모두가 이 집단의 주체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지각이나 결석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미리 알리는 것도 기본적인 약속이고요. 단순히 예의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단 활동 자체가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의 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집단과 함께 나누도록 격려하는데요. 아, 이유를 나누도록요? 네,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참여하게 된 청소년이 있다면요. 이 경우는 상담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조금 더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원하면 언제든 집단을 떠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하고요. 아, 떠날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결과들,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아, 그냥 떠나도 된다가 아니라 그 결과까지 설명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정말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집단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나누는 시간? 네.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마주하고 소통하면서 마무리하는 경험을 돕는 거죠. 아, 그것도 중요한 경험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청소년 집단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까 뭐 집단 지도, 집단 훈련, 집단 치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집단 지도는 말 그대로 정보 제공이 주 목적이에요. 진로나 성교육 같은 거. 아, 강의식처럼 정보 전달 위주? 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집단 훈련은 특정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성 기술이나 창의력 향상 같은. 실습 위주겠네요, 이건? 그렇죠. 뭔가 배우고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죠. 마지막으로 집단 치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해요. 아,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다루는 문제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뭐 진로 고민, 성문제, 아니면 음주나 흡연 같은 비행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특히 따돌림 문제도 포함해서요. 따돌림 문제 심각하죠. 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인터넷 너무 많이 하는 거,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룹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 종류도 엄청 많겠어요. 그럼요. 진로 탐색이나 성격 이해, 자기 성장 프로그램 같은 건 뭐 기본이고요. 네. 특히 학교에서는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이게 청소년들이 서로 돕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아, 또래 상담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 외에도 학습 동기를 좀 높여주거나 왕따 예방 차원에서 친구 사귀는 법을 알려주거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도록 돕거나 인터넷이나 약물 중독 예방,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럼 시험을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목표나 내용을 좀 알아둬야겠군요. 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다양한 청소년 집단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상담자한테는 어떤 기술과 자질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도 뭐 시험 단골 출제 내용이죠. 아, 그럼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인 상담 기술들, 경청,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 네, 경청, 기본이죠. 그리고 반영, 감정이나 의미를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요. 또 명료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 이건 뭐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요. 듣고 공감하고 명확히 해주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집단원들이 좀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해석을 해준다거나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구성원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서로 연결하기. 아, 연결하기. 집단이니까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때로는 직면하기. 말과 행동이 좀 안 맞거나 할 때 그걸 인식시켜주는 거죠. 물론 지지하기도 아주 중요하고요. 단순히 들어주는 걸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가 막 돌발 행동을 할 때 그거 좀 제지한다거나. 아, 네. 정확해요. 행동 제한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비현실적인 생각을 좀 바로잡아주는 현실 검증 능력도 있어야 해요. 현실 검증이요? 네. 그리고 집단 과정이 잘 굴러가는지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촉진 능력, 깊은 공감 능력, 그리고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아주 적절하게 나누는 자기 노출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자기 노출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겠네요. 그럼요. 아주 신중해야죠.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도록 유도하는 거, 또 집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저항을 잘 다루는 기술까지 이게 다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죠? 와, 정말 그렇네요. 기술적인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상담자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전문성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청소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요? 아, 물론입니다. 인간적인 자질로는 뭐 따뜻함, 개방성, 유머 감각, 창의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요. 또 상담자 자신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성찰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전문적인 자질로는 당연히 상담 이론, 인간 발달, 집단 역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수고요. 특히 아까 말했던 비자발적 집단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충분한 실습 경험, 그리고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슈퍼비전. 네. 또 요즘 청소년 문화 있잖아요. 뭐 유행어라든지 관심사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게임이나 역할극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해야 하네요. 네.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런 상담자의 자질 요건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요. 각 항목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